이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6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잇따라 배치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새 정부 주요 요직이 발표될 때마다 검찰 출신이 이름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편중 인사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 차관급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급까지 쭉 저희가 살펴봤더니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음에 검찰 인사가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어도 국민들이나 혹은 언론이 좀 지켜봤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여러 그룹의 전문가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작년 6월 달에 정치 출마 선언을 예. 하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물론 전문가들을 만나는 행보를 주일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거에 뛰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몸담았던 진영이 아닌 다른 진영의 정당의 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 이런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자신이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때 정말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또는 자신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영역이 너무 좁았다. 이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금감원장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서 어제 이복현 검사를 지금 임명했을 때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임계점이 조금 넘어간 게 아니냐. 예. 즉 금감원장까지 왜 검사를 시키느냐. 이런 이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 이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한 곳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유의 어떤 하나의 조직에서 같은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포션을 차지할 경우 이 정부나 내각이나 청와대가 한 방향만 바라보지 않겠느냐. 서로 견제할 수도 있고 사고의 어떤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것이 부족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뭐 진영을 떠나서 예. 지금 크게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부장검사가 지명되면서 임계점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복현 전 부장검사 프로필을 보면 경제학과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경제관리 수사도 굉장히 많이 한. 뭐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양분된 의견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누적된 검찰 인사에 대한 이런 비판이 좀 쌓여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하나하나의 인사를 따지고 보면 이유가 없는 인사는 없습니다. 이유는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2번 했다는 이유로 뭐 교육부 장관도 갔으니까 이유는 사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단일 조직 출신, 그것도 권력기관 출신이 이렇게 그 권력 요직에 다수가 등용된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과거에 유사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죠. 군사정권 시대 때 육사 출신들이 대거 정치권에 등용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7, 80년대에는 육사를 나와야지 소위 정계 진출의 어떤 등용문 역할을 했습니다. 90년대 때는 언론고시, 기자 출신들이 정계 진출의 어떤 주요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 이런 정무직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출세의 등용문, 거쳐가는 코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단일 조직 출신이 권력기구의 핵심에서 인사, 그다음에 법무, 여기에 이제 뭐 국정원, 총리실,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금융감독, 독립관리기구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거의 모든 요직의 핵심 요소들을 장악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출신들이 갖는 그 어떤 그 다양성의 부족 이걸로 인한 어떤 회기라든지 또는 상호 어떤 견제, 상호 감시 또는 직언, 쓴소리 이런 부분들이 상실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권 초기부터 당선 때부터 검찰 출신의 대거 기용이 예상됐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식의 이런 인사가 끊이지를 않는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비정상적인 인사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네. 봅니다. 정청래 의원인가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쨌든 손발이 맞고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런 유능한 인재가 꼭 검찰에만 있느냐 이런 비판도 또 나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와대의 뭐 부속실장이라든가 또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사실상 그 역대 어떤 대통령도 정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현수 검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검사라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국정원 기조실장이야말로 사실상 국정이라는 조직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인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출신 인사보다는 자신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 출신을 이렇게 예.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근 몇 년간 금감원이 사실상 그 사정 특사경이라는 특별 사법 경찰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이 수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발을 하거든요. 그 네. 어떤 그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마친 후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몇 년간 그 기록을 보면 너무나 그 이 내부의 어떤 그러니까 뭐 기재부 이 출신들이 산하 기관으로 간다거나 하면서 서로 덮어지기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어떤 때는 이 거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딱 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차라리 검사 출신이 가서 제대로 된 어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청래 의원이 표현했듯이 이것이 또는 교수님이 표현했듯이 이것이 지금 현재는 우려이지만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지지율의 어떤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 모든 게 다 이런 인사 때문이야라고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언론이 이 진영을 떠나서 지금 오늘 사설에서 전부 다 비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뒤에 윤석열 대통령 매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다. 미국도 법무 경험자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 때문에 오늘 민주당의 비판이 좀 더 거세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관계 차원에서도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뭐 이 관련 뉴스 나가고 난 이후에 팩트 체크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 뭐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했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1기 출신 중에 현재 기준으로 민변 출신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다 합쳤을 때도 3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30명, 그것도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가 상명하복의 어떤 단일 조직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있고 상명하복이 있고 기수 문화가 분명한 그 권력기구 출신, 단일 권력기구 출신의 어떤 12명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기관의 5년 동안의 30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좀 너무 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 출발점 자체가 아니 전 정권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렇게 따지면 그거야말로 내로남불되는 거죠.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정치를 대체하고 정무직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으로 따로 있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도 그럼 차라리 검사 출신이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노사 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너무 인사에 있어가지고 강력한 어떤 인사 코드로서 작용을 할 예. 경우에는 자칫 정치의 후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발언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팩트 체크 차원에서 예. 들이다 보면 민변이 과했던 건 맞습니다. 사실 뭐 김혜수 법제처장을 비롯해서 김진국 감사원,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조상희 뭐 쭉 명단을 보면 거의 뭐 민변 출신 많습니다. 물론 5년 동안의 어떤 명단 일수는 있고요. 그런데 검찰이 권력기관이라서 무조건 안 되고 민변은 이 변호사 모임이긴 하지만 관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민 단체이기 때문에 된다? 저는 그것도 그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단일 조직 속에서의 창의성, 다양성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게 맞다면 이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변이라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변이 이렇게 득세를 하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로스쿨 출신들이 민변에 가입하는 비율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로 민변에 대한 어떤 이 공익성 때문이었을까요? 사실은 이게 권력기관에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당시의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권력기관에 줄을 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인식될 만큼의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민변만이 아니라 민우참이라고 불렸습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와 참여연대 출신들, 또 많은 그 국회에 진출한 시민단체 출신들. 그러면 시민단체가 꼭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도 대통령의 어떤 표현은 잘못됐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 전에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는 대통령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하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민변은 되고 검찰은 안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사실 등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또 옹호 목소리도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적소 인사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때 제 기능을 못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앞으로 관련 수사가 좀 진척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금감원이 잘못한 게 라임 옵티머스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 금융기관을 감독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융감독기관과 짬짬이가 돼서 소위 자리 나눠 먹기를 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법 적용을 잘못한다든가 늑장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게 있죠. 저는 뭐 그런 점에서 한 번쯤은 뭐 쇄신 차원에서 검찰 출신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모든 분야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쇄신이라는 이름 하에, 법치라는 이름 하에 모든 영역에 들어가면 과거에 그 소위 말해 군사정권 시절 때 그런 국가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고 뭐 반공정신을 하고 이런 철학 때문에 군인 출신들이 학교의 선생님으로까지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너무 나무 나간 주장일지 모르지만 영역을 무한정 확장하면 안 된다. 사실은 검찰 출신의 그 금융감독원장 선임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검찰 출신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이고 또는 어떤 쇄신 차원에서
그다음에 법치주의 강조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인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역이 너무 넓어지고 또 일반화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예고가 됐고 우려를 했는데 예. 그게 너무나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네. 국민들로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뭐 여당에서도 일부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는데 앞으로 인선에서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에 예. 인선된 강수신 검사 전 검사도 사실상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일단 보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군에서 예, 제외한다라고 제외, 얘기는 그래서 했죠. 질문은 예. 그렇게 했지만 아니라고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쪽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지금 인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각하고 시작하는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우려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지금 이 어쨌든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기재부 출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커넥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다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금감원장이 어떻게 행보를 보이느냐,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우려도 가실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단계다라는 네. 생각입니다.